기축통화국도 아닌 한국이 새로운 정부 시대에 맞춰서 추경과 국채 발행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정부 초기에 확장적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채를 대량 발행하고 있습니다. 국고채 발행 규모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서 이자 부담도 커지고요. 이자 부담이 2,700억 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국고채 발행 총액은 197조 6천억 원에서 229조 8천억 원으로 늘어났고요. 장기적으로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소득세, 법인세가 급감하고 부동산 침체, 경기 침체로 양도세가 줄어들고 결국 세금이 거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이런 와중에 강남 일부 지역은 부동산 신고가를 얘기하고 있죠. 관리재정지수를 보시면 2차 추경안이 시행됐을 때 GDP 대비 마이너스 4%대로 급감했습니다. 관리재정지수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으로 정부가 실제로 얼마만큼 흑자 또는 적자를 보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고요. 결국 적자폭이 상당히 커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부족한 재정을 빚으로 메꾸고 있는 거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49%로 육박하면서 국가 빚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 세대들의 부담이 훨씬 더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빚으로 쓴 돈은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다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렛츠고!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이렇게 국채를 발행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오히려 금리는 오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최근 국채 2년물과 10년물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여파로 부동산 대출금리, 시중금리가 오르게 되고 기업 자금 조달 비용도 증가합니다. 결국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미국을 생각해보면 바이든 정부 시기에 남발한 국채로 인해서 현재 국가 부채 이자가 국방비를 초과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미친 듯이 국가 부채를 해결하려고 관세 전쟁을 벌이고 환율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이 트럼프처럼 저렇게 행동할 수 있나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미래 세대가 온전히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그럼 정부는 이런 사실을 모를까요? 알면서 왜 계속 역대급으로 국채를 발행할까요? 결국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면서 경기 부양 효과를 누리기 위한 정치적 요소가 상당히 큽니다.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막무가내식 복지, 퍼주기식 정책을 펼치면서 경기가 부양될 것 같은 효과를 누리기 위함이고요. 결국 자금 돌려막기입니다. 국고채 발행 규모를 보시면 현재까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실제로 또 인하했죠. 하락세를 보였지만 다시 또 급등했고요. 201조 원으로 역대급으로 국고채 발행 물량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유동성을 남발하면서 나만 아니면 돼, 미래 세대가 다 책임지겠지, 이런 마인드로 흘러가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 전망까지 된다면 외화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원화 약세는 계속 지속되고 자본 유출 가능성까지 총체적 난국입니다. 현재 환율이 달러 인덱스가 급락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지금이 사실 이렇게 파티처럼 보이지만 거품에 거품을 쌓는 그런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또 한국 외환보유고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는 제가 매달 체크하고 있으니까 위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 영상 참고하시고요. 결국 한국 정치인들이 계속 이렇게 빚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님티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님티 현상이란 not in my terms, 골치 아픈 국가 채무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보다는 차기 정부의 숙제로 미루는 형태입니다. 어차피 한국은 이미 각자 도생의 시대로 접어들었고요. 잠재 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연금 개혁만 봐도 알 수 있죠. 청년 세대들에게 빨대를 꽂았고요. 결국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빚잔치는 미래 세대의 몫입니다. 출산율도 심각한데 태어나지 않는 미래 세대까지 벌써 이런 빚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든 부동산이든 언론에서는 온통 핑크빛 전망이 가득합니다. 유동성이 많이 풀렸으니 누군가는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한 단면만 본 거고요. 이렇게 돈 풀어서 경기 부양하는 의도는 좋습니다만 실물 경제가 받쳐주지 못하고 돈만 풀면 시중 유동성이 회전이 되지도 않고 경제 체력이 회복되기는커녕 더 무너지고 있고요. 시중 유동성은 모두 부동산에 흡수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고채 발행 급증하면서 파급 효과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공급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오히려 금리는 상승합니다. 결국 은행 대출금리, 기업 대출금리를 끌어올리게 되면서 실물 경제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요.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는 듯 하지만 결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회사채 금리가 상승, 그리고 기업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기업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수 경기가 계속 죽어가고 결국 소비가 계속 침체되겠죠.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 시장을 떠받들려는 부동산 공화국이지만 재정 건전성이 계속 흔들리게 되고 국가 신용 등급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하향 추세지만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이유기도 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이유기도 하죠. 한국 경제 체력이 그만큼 메롱 상태인 겁니다. 유동성 파티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미래 세대는 모르겠고 지금 내 임기에만 안 터지면 돼. 유권자들의 표를 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그 정답은 모르지만 전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